제가 국세청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짜다가 인터넷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기회가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기회가 어떻게 눈에 보이냐면 세상 일이 그냥 무계획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계단이 있어요. 단계별로 이렇게 진화해요. 그 일에 계속 종사하다 보면 그 계단이 보여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하게 된 게 90년대인데 91년인데 91년에 제가 한 일의 대부분이 어떤 일이냐면 아날로그로 된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꿔놓는 일이었어요. 그 디지털 시대라고 하죠. 책,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은행에 있는 이자, 소득, 뭐 그런 거, 은행에서 쓰는 서류, 그걸 전부 디지털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이 디지털로 바꾸는데 제일 큰 기여를 한 게 IBM, 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디지털화 시키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펼쳤죠. 실제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바꿨고,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 온 겁니다. 94년에 이제 한국에 인터넷이 처음 왔을 때 한국에 있는 많은 컨텐츠들, 음악, 뉴스, 책, 뭐 영화 이게 디지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도래한 겁니다. 인터넷은 디지털화된 컨텐츠를 적합한 사람한테 유통시키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디지털 시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시대가 이제 그 다음에 온 거죠. 저는 네트워크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네트워크 시대를 봤기 때문에 네트워크 시대가 되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그리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죠.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인터넷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사업자들이 보면 간단해요. 요 밑에 있는 컨텐츠, 뉴스, 영화, 만화, 게임, 음악 같은 컨텐츠들이 있고요. 그 컨텐츠들은 잘 안 변해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도 잘 안 변하고. 예를 들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던 컨텐츠가 갑자기 다른 데서 만들지 않아요. 음악은 비슷해요. 만화, 게임도 만들던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냐면 인터넷 때문에 변한 거는 중간에 그 사람들한테 그 저 위에 고객,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플랫폼들, 소비자들한테 직접 그 음악을 전달해 주는 플레이어들이 다 바뀌어요. 그게 옛날에는 없던 플레이어들이죠. 그게 이제 저처럼 창업을 하게 만든 거고. 지금도 제일 강력한 플레이어는 저 네이버잖아요. 한국의 검색 포털. 검색 서비스를 공짜로 해주고 대신 이렇게 메인 페이지를 편집해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통. 그래서 밑에 있는 컨텐츠 사업자들이 여기 음악, 만화, 뭐 쇼핑, 뉴스 이런 컨텐츠 사업자들이 네이버나 저런 포털에 잘 보이려고 줄을 서요. 왜냐하면 소비자를 만나야 되니까. 네이버를 통과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못 만나니까. 그래서 점점 파워가 세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포털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SNS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SNS라는 말은 포털하고 달라요. 여기 혹시 SNS 서비스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부끄럽죠? 손들라니까. 일단 많이 쓴다고 보고 싸이월드, 미투데이,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거 전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쓰는 거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컨텐츠를 찾으러 가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이 줄에 앉은 사람들이 이 나머지 줄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미리 인터넷을 다 서핑한 다음에 이런 자료는 여기에 이런 자료는 이렇게 분류를 다 한 거예요. 그 야후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야후가 요 소수의 야후가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밤에 분류 작업을 한 거고 그거를 야후 페이지를 통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컨텐츠를 보러.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사람이 하는 걸 못 믿겠다. 구글이 나온 거죠. 구글이 나와서 컴퓨터의 알고리즘으로 정보를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으로
구글의 창업자 둘이가 만든 거고 컴퓨터들이 돌아다니면서 분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페이지 더 많이 연결된 페이지가 중요한 페이지로. 그게 이제 구글 시대를 만든 거죠. 정보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분류해 준 거. 그리고 소셜 시대가 왔어요. 소셜 시대가 왔는데 소셜 시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 분류에 참여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굉장히 귀찮은 서비스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컨텐츠를 분류하기 시작한 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고 그게 최근의 트렌드예요. 인터넷은 더 이상 이제 정보의 바다가 아니고 사람들의 바다로 바뀐 거죠.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분류하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수가 했다거나 컴퓨터가 한 일을. 그래서 인터넷에 사람들이 이제는 정보 찾으러 가지 않고 사람 만나러 가죠. 그죠? 최근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보죠. 친구의 사진, 친구가 본 뉴스, 친구가 이야기한 뭐 소설책 이런 거. SNS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진화한 겁니다. SNS라고 하는 서비스가 처음에는 그냥 홈페이지였어요. 인터넷 하면 홈페이지였어요. 근데 홈페이지 다음에 싸이월드가 미니홈피라는 서비스로 홈페이지는 만들기 힘들고 만들어놔도 업데이트하기 힘들고 업데이트해도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힘들고 세 가지가 다 힘든데 미니홈피는 그 세 가지를 해결해 준 거죠. 그 페이스북은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단점을 해결한 겁니다. 물어볼게요. 미니홈피 갖고 계세요? 오케이. 미니홈피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눈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네? 그러니까 미니홈피 안에 들어갔어. 그럼 눈이 어디를 가요? 본인 미니홈피에. 아, 그래요? 쿨한데? 대부분 투데이 방문자 숫자에 눈이 가는데. 그죠? 싸이월드의 모든 비즈니스는 거기 그 숫자에 달려 있어요. 그 숫자가 올라가면 기쁘게 돼 있어요.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 숫자가 내려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숫자가 내려가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예, 제일 간단한 일이 스킨 바꿔야 돼요. 그거 내 사진 올리고 그것도 그 자극적인 사진. 그 다음에 그 음악을 바꿔 깔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아니라 친구들이 듣고 싶은 음악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어요. 친구 방명록에 가서 글 남기죠. 그죠? 투데이 숫자 때문에 싸이월드의 모든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 투데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그걸 안 하고 뉴스피드. 친구들이 내 페이지에 오도록 설계하는 게 아니고 내 정보를 친구한테 보내줘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뉴스피드라고 그래요. 피드가 이제 매겨준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이전에 미니홈피 스타일의 전 세계에 있던 SNS 시장을 페이스북이 피드 스타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온 게 트위터고요. SNS 시장은 페이스북 이전에는 항상 친구였어요. 관계가. 친구에게만 보여주고 친구 아니면 안 보여주고. 근데 트위터는 이제 친구가 아니어도 보여주는 시장으로 바뀐 거죠. 그 최근에 인터넷이 바뀌는 걸 보여드리면 최근에 인터넷은 시간을 바꿔서 가요. 싸이월드는 이 컴퓨터 시대에 만들어진 SNS이기 때문에 주로 자기 과거 이야기죠. 내가 지난주에 갔던데 아니면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를 적어서 과거에 자기 이야기를 올려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뀌었죠. 이제 현재 이야기를 올리잖아요. 그죠? 내 어디 있다. 폴스기어 같으면 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고 미투데이나 트위터 같으면 바로 쓰죠. 내 지금 뭐 어떤 생각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쓰죠.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생길 거냐면 자기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서비스가 생겨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예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제가 하는 서비스, 싸이월드 이후에 어떤 서비스를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그 서비스를 하는 거죠. 런파이프라고. 그 SNS에 대해서 제가 왜 계속 사업을 하느냐. 그거 간단합니다. SNS는 인류가 했던 어떤 일보다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SNS 서비스를 하는 거의 목적은 여기에 보이면 보시겠지만 사람들 머리를 계속 연결해요. 그 언제까지 연결하고 싶어 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연결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영대 지금 4번째 왔거든요. 4번째 왔는데 제가 근처에 그 식당이 어딘지 몰라요, 아직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 많은 수강생들 머리를 서칭하면 지금 당장 서치할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내 머리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 찾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를 다 서치하려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연결하면 돼요. SNS는 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고 하면 사람들이 연결했을 때랑 연결이 끊어졌을 때랑 행동이 달라요. 제가 싸이월드를 하고 SNS 시장을 서비스를 하고 지켜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2가지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빵을 뺏어 먹을 수 있는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숨겨야 돼요. 내 빵을.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더 많은 빵을 구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협력자이거나 경쟁자이거나 이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처럼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오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경쟁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협력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경쟁자라고 생각해요.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숨겨요.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부터 페이스북 같은 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마치 그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이 마을을 이루고 살지 않았던 것처럼 숨어요. 근데 어디 쪽으로 진화하냐면 사람들은 서로 연결하는 쪽으로 진화해요. 왜냐하면 협력하는 게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거든. 지금도 사람들이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세상을 경쟁자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프라이버시. 사적인 정보는 딴 사람한테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걸 전제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인터넷을 보면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유리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로 대부분 사람,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면 공인이에요, 공인. 공인이 정의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랑 자기 외모, 자기가 경험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오픈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유리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오픈하려고 하면 가는 길이 신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지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싸이월드의 SNS 얘기고요. 이건 제 서비스고.